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적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죠. 그러자 친 이명박계 좌장인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며 발끈했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성을 하려면 잡아간 사람이 반성해야지 잡혀간 사람이 무슨 반성을 하냐, 이렇게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당사자들이 반성과 사과를 해야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잡범들이나 하는 이야기다, 이러면서 반발했습니다. 사면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지은 죄를 용서해서 형벌을 면제한다. 그리고 용서의 전제 조건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되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사면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한국판 FBI로 불리는 국가수사본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찰 내 모든 수사를 총괄하는 부서로 어제 경찰청장과 경찰서장도 개별 사건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국수본의 중요성은 더 커졌는데요. 김창룡 경찰청장은 형사사법 체계 개혁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국립서울 현충을 찾았습니다. 현충탑 참배를 마친 후에 방명록을 작성했는데요.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서 변화와 개혁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공감이 있어야 한다면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제시했습니다. 바른 검찰,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말은 참 좋죠. 근데 왜 말대로 안 되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학대받아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의 사건을 방송한 후에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인이는 생후 7개월쯤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에 불과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인이의 사망을 두고 양부모는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망 직전 찍은 CT와 부검 감정서를 본 전문의들은 정인이가 극도의 고통을 겪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부검 결과 정인 양의 췌장은 끊어져 있었고 소장과 대장의 장갑막은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16개월 아기였는데 말이죠. 신체 곳곳에 멍이 있었고 골절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소아과 전문의와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 학대를 눈치채고 3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정인이 양부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또 정인이 사망 후에 검찰과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였습니다. 현재 수사팀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데 따른 비난 여론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16개월 정인이의 죽음, 1차 가해자가 양부모라면 방관 경찰과 잘못된 법, 관행 등 미흡한 우리 사회 시스템은 공범입니다. 저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하겠습니다. 정인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이제 바꿔보자. 정부가 수도권에만 적용해온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늘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선 가운데 한 지자체가 낮술 금지 행정명령까지 내놨습니다. 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주간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식당에서 아예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녁 영업을 금지하자 오전 5시부터 술 장사를 시작하는 꼼수 영업이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요. 또 저녁에 술을 마시면 보통 집에 들어가 잠을 자는데 오전이나 낮에 술을 마시면 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벗고 외부 활동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춘천시의 낯설 제한 조치가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 아주 뜨겁습니다. 방역당국이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냐.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졌다. 낯설 금지 같은 초강수 조치가 나와야 한다. 이런 환영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아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국민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한다. 저녁 장사 막더니 낮 장사까지 막으면 우리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 등등의 쓴소리도 쏟아졌는데요. 춘천시의 낯설 금지 허라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전년보다 2만 800여 명이 줄었는데요. 시골의 군단위 기초자치단체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이는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은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 때문인데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미 예고된 일이었죠. 우리나라 출생자는 2017년 40만 명 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에 30만 명 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 가임 여성 한 명당 평균 출생아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꼴찌인 0.92명을 기록한 뒤에 지난해 3분기에는 0.84명까지 내려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0년 후인 2060년에는 5천만 인구가 2,500만 명 이하로 줄어들고 생산 인력도 학생도 군에 입대할 자원도 반토막 이하로 감소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애 키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애를 낳으라고 해라 이런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생 해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문제의 근본 줄기는 따로 두고 격까지만 건드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고 나면 치솟는 집값, 입 쫙쫙 벌어지는 사교육비 부담에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인구 반토막 감소 먼 얘기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